웨이브 이퀘이션이 이제 어떤 양자역학적 입자의 웨이브 이퀘이션이 프리파티클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H가 시간에 대한 변화가 웨이브 펑션에 공간의 변환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고요. 어, 음, 사이. 자, 이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그 고전역학에서 에너지가 EM분의 P 스퀘어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웨이브에 우리가 모멘텀이 정의가 되니까 모멘텀과 프리퀀시가 에너지가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익스터널 포텐셜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면 익스터널 포텐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프리파티클이 아닌 거죠. 나도 프리파티클이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여기 그 어떤 이제 포텐셜 하에 얘가 이제 웨이브가 여기서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입자가 어떤 이 드브로이 웨이브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웨이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웨이브 이퀘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V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이건 그대로 여기 이게 에너지 관계식과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마찬가지로 이 고전역학적으로 그 에너지의 관계식을 가져야 되죠. 이게 좌변이 에너지에 관계된 거였고 이게 키네틱 에너지니까 플러스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에 해당하는 건 여기에 Vx ps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웨이브 이퀘이션을 가지게 되고요. 그, 진공 중에서의 그 빛의 경우에도 전자기파의 경우에도 웨이브 이퀘이션이 진공 중일 때랑 진공이 아닌 얘는 어떤 미디엄에서 얘가 웨이브가 전파가 될 때랑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리스페이스에서의 이 드브로이 웨이브랑 웨이브 펑션과 이게 포텐셜이 있을 때 웨이브 이퀘이션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달라지는 건 이제 단순히 여기에 이런 식으로 포텐셜 항이 추가되는 것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 코스를 통해서 예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지금 할 건 아니고요. 뭐 약간 이제 이건 실제 문제라기보다는 아티피셜 토이 모델 비슷한 건데 컨파이닝 포텐셜이 있는 경우 컨파이닝 포텐셜 가두는 포텐셜이죠. 가두는 포텐셜인데 뭐 이런 스퀘어 웰 모양을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월은 이제 인피니트 월이고 요 안에 이제 입자가 가둬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리얼리티에 가까운 이그젬플은 얘들은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뭐 역학에서도 그렇고 다른 전자기학이나 연력학에서도 그렇지만 이 양자역학에서도 일종의 프로토타입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드로젠 애톰 우리가 양자 원에서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데 하이드로젠 애톰 기본적으로 쿨롱 포텐셜 그러니까 포텐셜이 1 over R에 비례하는 그런 이제 포텐셜이 되겠죠. 뭐 그 밖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접하게 될 거고요. 뭐 극히 이거 말고 몇 가지 없을 거예요. 극히 일부만은 접하게 되는 거죠. 양자역학 코스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웨이브 패킷을 얘기를 했는데, 이 웨이브 패킷을 얘기를 아직 안 했나? 좀 헷갈리고 있어요. And the uncertainty principle. 뭐 안 했으면 지금 얘기하면 되니까. uncertainty principle.
자, 우리 지금 이야기한 것은 주로, 이제 플레인 웨이브, 그러니까,를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웨이브의 형태가 그 시간과 1차원만 생각하죠, 일단. 1차원. 1차원만 생각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 1차원이니까 위치하고, 그 다음 시간의 함수일 텐데, 얘가,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죠. exponential i, k, 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얘는 이제 플레인 웨이브잖아요. 뭐 그냥 이퀄로 씁시다. 이퀄로 그대로 쓰고, 이퀄, 어떤 컨스탄트에다가, 이건 뭐, 우리가 모멘텀과 에너지로 바꿨으면 이렇게 되겠죠. 사인 제로하고, 익스포넨셜에 h분의 i가 들어가고, px 마이너스 오메가가 아니고 에너지. 자, 이렇게 에너지하고 모멘텀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모멘텀이 정해져 있는 경우고요. 모멘텀과 에너지는 뭐 EM분의 P 스퀘어, 뭐 MC 스퀘어는 뭐 무시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자,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포텐셜은 0인 경우고, 자, 이렇게 저희 하나의 모노크로매틱 웨이브 넘버하고, 그러니까 웨이브 벡터하고 프리퀀시가 주어지는 그런 웨이브 펑션인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입자가 뭐 저기 플레인 웨이브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공간적으로 로컬라이즈 되어 있질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우는 이제 파티클이 더 파티클이라고 합시다. 파티클이 is everywhere. 자, 이게 모든 그 임의의 위치에서 그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psi의 스퀘어니까 얘는 그냥 psi 제로의 스퀘어가 돼가지고 입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가 모든 곳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있다고 하는데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발견될 확률이 전 공간에 걸쳐서 퍼져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컬라이즈 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지 않겠죠. 실제 상황에서 이럴 리가 없고요. 입자는 뭐 사실은 뭐 이게 플레인 웨이브는 그냥 아이디얼 솔루션에 불과한 거고, 어떤 파동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이 로컬라이즈가 돼 있죠. 우리가 아무리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를 생각한다고 해도 어떤 범위 안에는 로컬라이즈가 돼 있는 거고요. 실제 입자는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이런 종류의 패킷을 이게 가다가 오실레이션 하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컬라이즈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로컬라이즈한 웨이브는 이런 입자의 모멘텀 혹은 이제 웨이브 넘버하고 프리퀀시가 하나일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서로 다른 웨이브 넘버의 또는 이제 모멘텀의 중첩 상태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얘를 그래서 써보면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중첩이니까 여러 exponential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이게 하나의 k 값이 아니라 여러 다른 k 값을 가지는 것에 앰플리튜드가 있고 d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 요 웨이브의 경우에는 오늘이 강의가 11번째니까 11-1이라고 하죠. 11-1번의 이 웨이브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uncertainty가 있는, 뭐에 uncertainty가 있냐면
uncertainty in K 값의 uncertainty가 있죠. 웨이브가. 자, 그래서 이게 입자의 이제 위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컨파인을 시켰더니, 입자의 웨이브 넘버에 uncertainty가 생겨요. 자, 우리가 이것의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위치의 uncertainty는 굉장히 크고요. 대신 이제 이 웨이브 넘버의 uncertainty는 없는 경우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임의의 웨이브의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가 입자 위치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임의의 웨이브 패킷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웨이브 패킷 로컬라이즈 돼 있지만 이 K에도 웨이브 벡터에 대한 uncertainty가 있고 위치에도 uncertainty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입자가 이제 좀 더 익스텐디드 돼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더 K 값의 uncertainty가 작은 웨이브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쭉.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릴 텐데, 자, 이거는 델타 X가 크고 uncertainty를 우리가 각각 델타 K하고 델타 X로 표시를 하죠. 이건 델타 X가 크고요. 델타 K는 작겠죠. 자, 그에 반해서 어떤 웨이브가 굉장히 로컬라이즈 돼 있으면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이 경우는, 어, 저기 위치의 uncertainty는 작죠. 그렇지만 이런 웨이브, 쇼트 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웨이브는, 그 웨이브 넘버가 많이 중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요런 특성은 이제, 뭐, 양자역학적인 특성은 아니고요. 그냥 파동의 특성이죠. 일반적인. 이 자체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근데 시간과 프리퀀시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그 고음이 저음보다 잘 들리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어떤 소리의 주파수를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피치를 확인을 하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피치를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내가 이 음을 식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타임 도메인을 생각하면 이 웨이브의 타임 도메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그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웨이브가 이런 게 있다고 쳐요. 뭐 이런 게 왔어요. 이런 웨이브가 왔는데 뭐 요런 이제 어떤 엠블럽을 갖는 그런 웨이브가 왔는데 점선으로 바꾸고 자 근데 요 펄스가 있어요. 퀘스천은 뭐냐면 이 펄스가 이 타임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델타 t예요. 타임 인터벌이 델타 t인데 이것의 앵귤러 프리퀀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앵귤러 프리퀀시를 뭐 프리퀀시 또는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라고 부르는 거. 이 앵귤러 프리퀀시를 측정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오메가 제로로 나왔다 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의 프리시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자, 근데 요 문제인데 이게 사실 너무 짧으면 프리퀀시를 측정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프리퀀시보다도 더 짧은 프리퀀시 인버스보다 한 번 얘가
펄스 중에 그 오실레이션 하는데 오실레이션 한 번 더 하기 전에 이 측정이 끝난다고 하면 이건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리퀀시 오메가를 측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메저먼트 타임이 필요해요. 시간, 측정 시간, 우리 t 메저라고 씁시다. 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측정 시간이 무한되면은 얘를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측정 시간이 무한되면은 이게 그럼 내가 프리퀀시를 인피니터 이게 거의 뭐 아주 무한의 프리퀀시 그 측정 프리시전으로 정확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무한이면은 뭐 프리시전도 뭐 무한히 증가하는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거죠. 이 0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기 오메가 제로가 정확한 거죠. 근데 뭐 실제 상황에는 그럴 수가 없죠. 실제 상황에는 그럴 수가 없고요. 이 측정 시간보다 이 델타 오메가라고 합시다. 델타 오메가는 측정 시간의 인버스보다 클 수는 없어요. 대략 뭐 크기만 비교하면 이게 뭐 팩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1 오버 t의 매저. 이게 이제 t 1 오버 t가 이게 베스트 프리시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메저먼트 타임을 이 펄스 타임보다 길게 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델타 t 메저먼트가 이거는 의미가 없죠. 더 해봐야 프리시전이 더 나올 수가 없죠. 아무 시그널이 없으니까 그 바깥의 시간 동안에.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펄스에 대해서 델타 오메가는 이 측정 값이 그 1 오버 델타 t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요게 이제 베스트 프리시전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이 펄스의 듀어레이션이 10초라고 하면은 10초 동안 내가 10초 동안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들어왔는지 101개가 들어왔는지는 셀 수가 있는데 10초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프리퀀시가 1이라고 하면은 10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10개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1이라고 하면 뭐 9개에서 11개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그 언서튼티는 존재를 하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프리퀀시로 따지면 그 대략 0.1 델타 오메가가 0.1에 해당하는 인버스 그런 언서튼티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델타 오메가야 하고 델타 t가 1보다는 클 것이라는 뜻이고 마찬가지 우리가 이거 공간 다시 그 공간 위치에서 생각하면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여기에 그대로 해당하는 게 델타 오메가지 델타 k하고 델타 x가 1보다 클 것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그냥 측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프리퀀시가 어떤 프리퀀시란다. 웨이브 벡터가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측정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건 측정의 문제인데 이거는 펄스 자체가 아주 쇼트 펄스잖 작은 아주 로컬라이즈된 펄스잖아요. 시간적으로는 따지든 공간적으로 따지든 자 이거는 그냥 이 측정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라 이 파동의 특성이 되는 거죠. 이 이게 localized wave는 그 파동의 uncertainty가 아니 웨이브 넘버의 uncertainty가 그 localized length의 인버스보다 작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뜻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그 매터 웨이브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자 이제 K가 P 오버 H 바가 되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H 바분의 델타 P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것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다시 쓰면 델타 P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값이 H 바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브 벡터를 다시 모멘텀으로 환산하니까 어떤 입자의 위치랑 모멘텀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이걸 우리가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게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아주 대조되는 게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그 우리가 어떤 입자가 있으면 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입자가 이제 어떤 특정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죠. 위치도 있고 포인트 파티클 생각하면 이 클래시컬 파티클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정확한 아주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 개념적으로는 데피니트한 모멘텀과 포지션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페이지 스페이스상에서 한 점으로 딱 찍을 수가 있는 거죠. X하고 P 값을 모든 시간에 대해서. 자, 그거에 반해서 이 퀀텀 웨이브의 경우에는 매터 웨이브의 경우 퀀텀 웨이브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좀 이상하게 생겼 다시 이런 웨이브가 있는데 자, 얘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자, 얘는 웨이브라고 하기도 하고 파티클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그 P하고 X 값이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 정확한 값이 있는데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애시당초에 그 저기 정확한 P, X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하이젠버그 언서튼티 프린시플이 되겠고요. 자, 네, 그렇고 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웨이브를 보더라도 이 값이 이제 이 언서튼티가 바로 플랑크 상수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값이 어떻게 돼 있냐 h바인데 대략 얼마예요? 1. 얼마 되죠? 1. 얼마였는지 저기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누니까 이게 얼마인지 까먹었는데 1. 얼마 하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이런 단위를 값보다 더 정확한 그 프리시전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프리시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하죠.